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위안화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 주 추가적인 반등을 이끌 만한 업종은 과연 어떤 업종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다행히 코스피가 6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환율도 1,2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섰다가 다시 1,170원대까지 안정적인 레인지 안에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 절하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세 차례에 있어서 이제 아주 빠르게 좀 위안화를 평가절하 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인위적인 절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중국은행, 인민은행 측에서도 위안화 환율 조정이 거의 완료됐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물론 추세적으로는 위안화가 추가적인 약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급격한 약세는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안화의 급격한 절하가 사실 국내 시장이 무조건적인 악재인 것도 아니죠. 위안화가 절하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과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 경업주는 불리한 여건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선진국 화폐 대비 신흥국 화폐가 약세로 진행이 되는 부분은 선진국에 대한 국내 국가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도 연결될 수 있고, 만약에 이번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게 된다면 대중국 수출도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지난주만큼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절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안도감이 좀 반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 이슈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었던 부분이죠. 그리스와 채권단 3년간 860억 유로를 지원받겠다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리스는 아주 강도 높은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의 경제 상황보다는 당장의 디폴트나 그렉시트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여부에 초점이 맞섰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 구제금융 협상으로 인해서 우려감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리스크가 해소된 부분도 국내 시장이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제한적 반등 정도 양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변동폭이 컸던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 환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급하게 빠져나갔던 외국인이 조금이나마 다시 한번 순유입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내부적으로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 시즌이 사실상 지금 마무리 국면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지수가 단기적인 급락에 의해서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번 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은 제한적이나마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위안화 절하도 부담에서 안도감으로, 그리고 그리스의 3차 구조금융 타결 소식도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수급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환율 변동성이라고 하는 악재 하나의 소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중국이 여기서 멈출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지난 목요일 날의 반등을 만기 효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기 효과 부분도 빼고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뭐 특별한 반등 요소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 변동성 자체가 여전히 열려 있는 뭐 일종의 헬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뭐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공격적으로 덤벼들기보다는 종목 압축 전략 그리고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종목을 이끌고 있는 것은 연기금이나 뭐 일부 운용사들의 아주 단기 플레이에 종목군들이 매일 수익률이 좋은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쫓아가기만 하면 뭔가 이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기 차트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화장품 이런 거 잘 투자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루 강하게 올랐다가 뭐 이틀 새 밀려서 다시 제자리가 있고, 또 하루 올랐다가 밀려가 있고, 그러니까 매일 치고받고 하지 않으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없는 그런 뭐 질이 아주 안 좋은 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은 여전히 종목을 좀 줄이고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외국인들의 시각이 확실하게 바뀌기 이전까지는 조금은 제한적인 수준에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기 효과를 제외하면 시장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보수적인
접근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정유화학주들 오랜만에 그 반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유가가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다라는 분석도 있고 추세적으로 하락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분석도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어쨌든 관련주들이 급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네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일단 정유화학주가 반등했었던 것은 이제 유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네네. 바닥은 찍은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유가의 바닥을 얘기하는 근거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국제에너지기구는 이제 원유 수요가 향후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의 보고서를 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의 원유 재고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가 현 수준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가가 현 수준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정유주가 재고평가 차손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을 조금씩은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정유주를 끌어올린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유주나 화학주의 추세적인 이제 반등이 가능할 것이냐를 보려면 결국은 뭐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유가는 현재 수준, 그러니까 WTI 40달러 초반대 현재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가 하락 요인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해도 뭐 상승 요인도 여전히 제한적이죠. 내년까지 뭐 유가의 공급 과잉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가의 상승을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래서 유가가 현 수준에서 제한적인 등락만 보인다면 정유화학주의 반등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유화학주를 가지고 계시다면 반등 시에 비중 축소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제 마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약 9달러까지 올라왔었던 정제 마진이 최근에 5달러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5달러의 정제 마진을 하회하게 되면 정유주가 BEP를 맞추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정유주와 화학주의 여건이 그렇게 좋진 않다. 물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한화 평가절하로 인해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보다는 화학주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현 상황만 놓고 보자면 정유화학주 모두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자형 곡선을 그리면서 반등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확보한 것으로 유가 흐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고요. 정유화학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화학주들이 낫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은행주들도 흐름이 시큰둥합니다. 기관과 외국인 일제히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13일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개월째 동결 조치했습니다. 순이자 마진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래도 대출은 좀 늘어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은행주가 비교적 좀 세게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은행주에 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은 그동안 견조했었던 종목군들 혹은 방어주들 예를 들면 KTNG라든지 한국전력 그리고 통신주가 전반적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은행주가 그동안 지수 약세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었다. 은행주에 뭐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주에는 기대할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요.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현 수준에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가계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은행주들의 그동안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었던 NIM이죠. 순이자 마진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방어해주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시장 회복에 의해서 주택담보대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소기업 대출도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매력, 뭐 가격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PBR이 0.5배 수준으로 IMF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주의 배당 매력이 커질 것이다라는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은행주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업계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한지주라든지 뭐 KB금융, 우리은행 정도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은행주는 조금씩 긴 시각으로 모아가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의하시나요, 위원님? 네, 뭐 긴 관점에서는 또 비슷한 시각입니다만 뭐 네. 짧은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 이들 종목이 뭐 시장을 주도하거나 수익률 측면에서 과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역대 밸류에이션이 최저치까지 간다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익성을 좋게 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뭐 하반기에 뭐 배당 정도를 노린 정도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낙폭과대를 노린 뭐 단기 투자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정말 긴 시각에서 본다면 앞서 전문가의 얘기처럼 뭐 대형주 중심의 뭐 분할 매수 정도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단기, 중기적으로는 뭐 트레이딩 정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은행주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지난 목요일장에서 반등을 보여줬고 이번 주 추가 반등이 가능할지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유망주도 하나 꼽아주시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소폭이나마 그래도 추가 반등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이벤트는 미국의 FOMC 의사록입니다. 7월 의사록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어떤 언급이 있느냐에 따라서 역시 9월 달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뭐 가늠하는 그런 힌트 정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FOMC 의사록이 어떠한 결과를 좀 나타내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전략은 이번 주 중국 관련주를 잠깐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급격한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가 크게 흔들렸죠. 물론 목요일 시장에는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그건 낙폭에 비하면 반등이 아주 미미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낙폭이 컸던 화장품주, 면세점주 혹은 이제 의류주가 추세적인 이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 다만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위안화가 절하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상품을 사는 그런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만회하는 수준 5에서 10% 정도의 반등을 보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관심주로는 웹젠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 오리진의 매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내에서 다운로드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잘 팔리고 있는 게임, 중국의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의 매출도 여전히 견조한 수준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IP를 활용한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보신다면 현재 수준에서 웹젠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NHN 엔터가 이제 웹젠의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웹젠의 펀더멘털이 뭐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기보다는 NHN 엔터가 추가적인 이제 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실행했던 조치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갖지 않고 뭐 투자하셔도 무리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그다음 불안감이 컸었죠. 소비시장의 구매력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화장품주를 비롯해서 유아용품 관련주들까지 동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급 반등세를 보여줄 만큼 이번 주 시장에 대한 강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심리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유망주로는 웹젠을 꼽아주셨습니다. 전민기적의 장기적인 흥행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꼭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소폭의 상승을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중심으로 급 반등세를 시현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탄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